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삶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가파르게 보여서 지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피로감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피로의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그 짐은 손에 들려 있지도 등에 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무거운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걸어왔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방끈은 당신의 어깨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몸이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끼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는 구부정해지고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당신이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메고 다닌 나머지 더 이상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 안에 든 것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 가방은 바로 당신의 오래된 상처입니다. 풀지 못한 원망과 떨쳐내지 못한 후회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수많은 순간들이고 실제로 당신은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재판정에 세워놓고 몇 번이고 다시 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감았던 순간들입니다. 이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가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이미 극복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면 왜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진정으로 극복했다면 왜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작게 조여오는 것을 느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되고 의식하지 않으니 의문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생이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하지만 인생은 발목에 쇠사슬을 감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맑은 정신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몸,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꿈의 산을 오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등 뒤로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겪었던 배신, 당신을 핥히었던 날카로운 말들을 잔뜩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한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의 과거와 맞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위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히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과거의 분노를 짊어진 사람은
미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후회를 짊어진 사람은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망설입니다. 씁쓸함을 짊어진 사람은 타인을 불신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그저 신중한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뿐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총명하지만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잠긴 고성능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은 굉음을 내며 울부짖지만 바퀴는 결코 구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무게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주는 한 결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확하게 보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짐을 짊어지는 것은 과거에 대한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에 가하는 형벌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걸 놓아버리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되잖아. 아닙니다.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당신을 두 번 다시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만으로도 충분한 상처를 받았으니 더 이상 내 삶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만약 당신의 짐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분노와 원망, 자책감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더 많아질까?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질까? 나의 선택들이 달라질까?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아주 작은 그렇다일지라도 이제는 당신이 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 가방을 대신 가져가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속으로 손을 뻗어 그 씁쓸함을 꺼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기억들,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숨겨왔던 고통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한 무게를 짊어지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마주한다면 아주 강력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것을 붙들고 있는 습관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능하다고 잊고 살았던 가벼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2배의 에너지가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속의 어떤 원망도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일도 가슴 한편에 조용히 자리 잡은 씁쓸함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의심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과거를 반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선택을 내리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쇠사슬 없이 걷기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당신이 놓아주지 않기로 선택한 바로 그것이었음을 마침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지난 몇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편안하게 숨쉬며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금껏 짊어질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놓아줄 만큼 강해지십시오. 과거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늘 우리 뒤에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길을 찾아냅니다. 우리의 현재 속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워 앞에 놓인 풍경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똑같은 낡은 이야기 속에서 잠을 깹니다. 과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실수, 모든 성공, 모든 아픔, 모든 승리에는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감옥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믿으며 과거의 사건들 속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수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어제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혜를 짊어지는 것과 상처를 짊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패턴을 보고 같은 실수를 피하게 해줍니다. 반면 상처는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둘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망설임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교묘한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한번 불에 데어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교훈은 간단합니다. 불은 뜨겁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남은 평생을 모든 따뜻함, 모든 빛, 열기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하며 살아간다면 불꽃이 꺼진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무언가가 한 번 상처를 주었고 그들은 그 기억이 자신을 수천 번 더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과거는 당신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매일 식탁에 함께 앉게 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맞이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얻은 뒤 정중하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집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고 당신의 현재를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배치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과셔에 갇혀 사는 것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일어났던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아는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을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유형의 관계에 다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한때 자신을 파괴했던 동일한 패턴을 쫓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보다 차라리 익숙한 고통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게 보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닭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물 밖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당신을 이미 지나온 곳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닻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과거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해서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훈은 취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잠들었어야 할 무엇을 억지로 깨워두고 있나요? 오래된 말다툼인가요? 놓쳐버린 기회인가요? 배신의 기억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당신이 아닌 과거의 당신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는 수년간 당신을 정의해온 이야기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더 이상 그 실패 뒤에 변명처럼 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더 이상 그 고통을 방패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댈 수 있는 과거가 없다면 당신은 현재라는 순간의 불확실성을 온전히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가 그토록 유혹적인 감옥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감옥의 벽을 알고 구석구석을 압니다. 그 안에 머무는 한 당신은 감옥 너머의 넓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하고 익숙한 장소는 동시에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간직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짐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니라 도서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지침이 필요할 때 방문하지만 그곳에 살지는 않는 장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 교훈 하나를 빌리고 더 강해져서 걸어 나오는 곳. 당신의 과거를 도서관처럼 여길 때 당신은 패턴에 갇히지 않고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도 봤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 라고 말하면서도 고통이 유일한 결과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가 당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부여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과거를 스승으로 삼을지 간수로 삼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들고 갈지 쇠사슬을 찰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를 지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잘 알아 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상처받았었어 라고 말하며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까? 인생에는 과거로부터 졸업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졸업장, 즉 교훈을 받고 그 학교를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교훈을 다 배운 후에도 같은 교실에 계속 나타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그저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과거는 당신이 짊어지기로 결정한 만큼만 무겁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 속 작은 돌멩이처럼 과거를 지닙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켜줄 만큼 작지만 발걸음을 늦출 만큼 무겁지는 않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등 위에 거대한 바위를 짊어집니다. 너무나 커서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이 고투가 됩니다. 그 무게의 크기는 사건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놓아준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로부터 가치를 취했고 더 이상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교훈을 복습하는 대신 인생이 당신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통의 박물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해마다 똑같은 전시물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장의 갤러리로 만드십시오. 과거가 전시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감옥이 아닌 스승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 살지 않으면서도 방문할 수 있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 향해 진정으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빚어낼 수는 있지만 당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정해 없이 그냥 넘어가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에 저항합니다. 대신 고통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놓아버리면 상대방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뜨거운 석탄처럼 당신을 태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억하고 강해지기 위해 이 분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뜨거운 석탄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당신의 손은 더 심하게 타들어갑니다. 가장 크게 상처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그 석탄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을 신뢰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을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분노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마음 한구석에 잘 넣어두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어나오고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물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보며 저 사람도 결국 나에게 상처를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불현듯 떠오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즐거웠던 순간을 갑자기 멈춰야 했던 적은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덧씌우느라 시작조차 못했던 관계는 얼마나 많았나요?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의 고통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신의 현재를 훔쳐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용서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배신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용서하면 그건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 하지만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차지하고 있던 당신의 마음과 몸, 영혼의 공간을 되찾아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힘입니다.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생각과 씁쓸함을 통해 매일같이 당신을 방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오직 당신에게만 속해야 할 가장 신성한 공간에 그들이 월세도 내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들여보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지극히 내적인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내리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자유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증거를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당신의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법정의 증거처럼 간직합니다. 스스로에게, 친구에게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그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법정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당신이고 당신의 평화를 되돌려줄 판결은 결코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으로 걸어나와 증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마음은 고통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속삭입니다. 만약 내가 놓아버리면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면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감정을 놓아준다고 해서 교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혜는 간직한 채 독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다시 살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아침에 용서했다가 밤이 되면 다시 그 마음을 거두기도 합니다. 말로는 용서했지만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원망이라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을 올가매던 쇠사슬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찌르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던 그 이름은 그저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느라 소모했던 에너지가 당신 삶의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한때 당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당신이 너무나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서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좌우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붙잡은 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 손은 뒤에 있는 것을 움켜쥐거나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낡은 원망, 낡은 이야기, 낡은 버전의 자신을 꽉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언제나 양쪽으로 끌어당겨지는 중간 지점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간직하는 모든 원망, 쌓아두는 모든 씁쓸함,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모든 기억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로 가득 찬 방처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머물 공간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낡은 고통이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들은 삶의 한 구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퍼져나가 당신의 말투, 신뢰하는 방식, 그리고 원래의 상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맴돌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흙과 빛,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원이 원망과 미움, 끝없이 반복되는 과거 이야기라는 잡초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씨앗이 뿌리내릴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씨앗을 향해 아무리 빨리 자라라고 소리쳐도 흙이 이미 잡초로 뒤덮여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벼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분노를 초대해놓고 새로운 경험을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장의 페이지들을 팔에 끼고 있으면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온다는 증거를 보면 놓아줄게요.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먼저 와야 합니다. 도착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에 저항하는지 압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무겁지만 익숙합니다. 이야기는 낡았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심지어 원망조차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처럼 말입니다. 그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덮고 있던 먼지와 잔해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가지고 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훈과 힘, 지혜는 간직한 채 고통의 무게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된 것을 비워낼 때 당신은 미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삶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가볍게